반월상 연골이 닳아서 손상이 됐다고 수술을 권고를 받으셨어요. 근데 수술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같이 들으셔서 또 더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보시니까 수술은 안 해도 된다는 권고를 들으셨거든요. 의견이 엄청 갈리네요. 예. 반월상 연골 손상이라는 게 어떤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또 수술이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반달 모양처럼 달 모양처럼 생긴 무릎 연골이에요.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손상이 됐다는 거는 뭐 그 부분이 이제 찢어졌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구조에 손상이 생겼다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표현 같은 거 들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듬어준다, 연골을 다듬어준다든지 그런 방식의 이제 시술을 특히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10개 이상의 그 무작위 대조군 실험, 근거가 상당히 좋은 실험들, 그 다음에 체계적인 문헌 고찰 같은 거를 보더라도 관절 내시경을 사용하는 뭐 수술 또는 시술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연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쨌든 시술이든 수술을 하는 이유는 통증을 줄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한 다음에는 통증이 줄어야 되잖아요. 기능도 개선이 되고. 이렇게 그러면은 차트를 준 거예요. 0에서 100mm가 되는 긴 차트를 주고 100으로 갈수록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0으로 갈수록 개선이 없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개선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 6개월, 1년, 1년 반, 2년 추적하는데 거의 0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개선에 대해서 특별히 느끼질 않았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운동이랑 비교해서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운동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운동보다 수술이 더 나은 결과를 보이질 않았어요. 2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그분이 뭐 MRI 찍었던 어떤 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반월상 연골 손상이 그 영상 진단상에서 보인다고 맞바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는가. 네. 그러면 운동이 수술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왜 병원에서는 통증이 있으면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뭐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움직이면 아프잖아요, 무릎이. 그러니까 운동하지 말라 그러면 굉장히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 정렬이나 관절의 부하가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에 따라 같은 움직임을 하더라도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알기가 힘들어요. 냉정하게는 이런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지금 이제 대중적인 의학에서는 어설프게 할 바에는 그냥 뭐 아껴 써라 이런 말을 의외로 많이 해요. 대학병원에서도 무릎을 아껴 쓰고 소염 진통제 먹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면 뭐 수술하자. 뭐 이게 사실은 아주 흔한 레파토리거든요. 그래서 운동 처방을 얼마큼 잘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지금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전문 인력이 있는가에 대한.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일인데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외과적인 뭐라 그럴까 훈련을 많이 받다 보니까 대학이나 뭐 전문의를 거친다고 할지라도 운동을 이용한 전문적인 재활을 훈련 받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연구 통계를 보게 되면은 골관절염이 있는 사람들 무릎에 하여튼 뭐 무릎에 이제 통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운동 처방을 할 때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면요. 호주랑 캐나다에 있는 이게 물리치료사 116명을 데리고 한 연구거든요. 거의 44%가 자신이 없다고 그래요. 이유가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다. 그리고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느냐,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60%가 모른다고 답해요. 네, 그러니까 정보의 부재도 있고요. 선행하는 지금 연구에 대한 이해 부재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설령 알아도 실제 강론에 있어서 그 테크닉을 쓸 수 있는 자신감이라는 것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공식력 있는 연구하고 현실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네요. 아무래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운동을 이제 권고받긴 했는데 뭐 조심히 하라거나 아니면
뭐 가볍게 걷는다거나 수영을 하라는 그냥 권고만 받으셨었는데 왜 그런 권고가 나왔는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좋은 어떤 운동을 선별해서 하기가 그런 인력도 부족하고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의료인들이 그 환자를 보는 시간이 90초 정도래요, 평균. 그러면은 거기서 사실은 그냥 조심해서 쓰시고 아프면 쓰지 말고 이런 정도의 말밖에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이해가 되죠. 저는 궁금한 게 네. 정말로 무릎에 손상이 심한데도 운동으로 좋아진 케이스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네. 물론 제 경험에도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를 하면은 그래도 이제 저널에 보고된 케이스 리포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의사분들이 쓴 케이스 중에 상당히 제가 인상 깊었던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57세 여성인데 무릎 전치환술, 그러니까 무릎을 인공관절로 갈아 끼우는 수술 대기자였어요, 이 여성분이. 근데 이 여성분은 20대 때부터 그 57살이 될 때까지 그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평생 무릎 통증을 겪은 거예요.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이분이 20대는 그 반월상 연골 손상, 아까 얘기한 그 무릎 연골에 이렇게 부분 파열이든 파열이 있어서 손상이 있어가지고 그 절제술을 했어요. 절제는 그게 닳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했는데 그때도 나아지지가 않아가지고 30대에는 뭐 했냐면 이게 뼈 모양이 조금 특이해서 그런가 해가지고 오세오스텍섹톰이라고 해가지고 절골술, 뼈를 이렇게 자르는 그 수술을 받았고 그것도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가 40대에는 이제 골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진통제 먹고 버티고 하고 이러다가 이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정도가 되니까 이제 50대가 돼가지고 전치환술 대기자가 됐거든요. 되게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반월상 연골 손상이 문제였으면 20대 이미 고쳐졌어야 돼. 그 구조를 바꿨잖아. 근데 그것도 아니고 뼈의 문제야? 근데 뼈를 자르는 수술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어때요? 문제가 되는 원인이라고 했던 거를 바꿨는데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럼 그게 과연 문제의 원인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분의 그 첫 번째 정형외과의도 운동을 하라고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냥 피트니스 센터에 가가지고 그 러닝머신에서 뛴 거야. 그랬더니 더 심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 그 운동에 대한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운동을 선택 수단으로 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치환술 이제 대기가 됐을 때 물리치료사 출신의 트레이너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레이너 분이 그 연구 자체는 어떤 운동을 정확하게 시켰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운동을 통해서 체중 감량도 제 기억이 맞다면 9kg 정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점진적인 운동 부하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 그 전치환술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치환술을 대기하고 있을 때 통증 척도가 10점 만점에 7점 이상 엄청 아픈 거거든요. 9점이라고 했어요. 그 운동을 그 몇 개월간 하고 난 다음에는 1로 떨어졌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지금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무릎 사이에 지금 공간이 없어요, 거의. 이거 엄청 심각한 구조적 손상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도 재활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운동으로. 그러면은 운동이라고 하는 게 되게 추상적으로 몸을 힘들게 하는 게 운동이 아니라 무릎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또 따로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무릎에 좋은 운동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런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그렇지만 당연히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외과의는 외과의 역할이 있는 거고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운동 지도자들이나 치료사는 치료사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건 불필요한 수술을 막을 수 있다. 사실 인정해야 될 거는 불필요한 수술이 많이 일어나고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반월상 연골 손상이 있는데 손상 정도라는 것도 동일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경험에서도 상당히 심한 손상이 있어도 재활이 대부분 성공적으로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잘리는 것도 되게 재수가 없게 잘려가지고 예를 들어 무릎 관절 같은 데 껴가지고 아예 무릎을 막 펴지도 못하고 잘 구부리지도 못하고 통증도 엄청 심하고 일상생활도 안 되고 나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 있잖아요. 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술이나 시술의 옵션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건 좋지가 않다. 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막을 수 있으니까.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수술, 시술을 뭐 반대하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까지 막고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그때.